143번째 주중연 시작합니다. 조로사가 올해에만 무려 18개의 신규 광고 모델 계약을 맺으며 독보적인 상업적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특히 해당 브랜드의 타이틀이 모두 글로벌 앰버서더로 채워져 있어 그녀의 압도적인 위상을 실감케 했습니다. 하지만 상업적 대성공에도 불구하고 조로사는 약 1년 반 동안 신작 촬영 소식이 없는 상태인데요. 중드업계의 소식을 전한 기사에서 투자사들이 제작 한파 속에서 과거 연인 사태와 같은 대규모 적자 리스크를 우려해 조로사 측에 일종의 리스크 책임 각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예인의 건강이나 개인 사유로 촬영이 지연, 중단될 경우 발생하는 모든 손실을 본인이 배상해야 한다는 일명 조로사 조항을 조건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조로사 측이 불공정하고 특정한 의도가 담긴 이 조항에 반발하며 서명을 거부함에 따라 수많은 작품의 계약이 최종 단계에서 무산되었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대형 자본의 압박에 맞서 조로사는 현재 자신의 기획사를 통해 독창적인 시나리오를 공모하는 등 직접 작품 제작을 기획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성희가 공항에서 사생팬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스케줄을 소화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공항에서 여러 사생들에게 쫓겼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한 사생이 통제력을 잃고 성희에게 달려들어 강제로 끌어안는 등 소동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사생들은 사진을 찍기 위해 성희의 뒤를 쫓아 화장실 입구까지 따라간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후 성희의 매니저가 해당 팬을 발견하고 즉시 제지했으며 매니저는 아티스트의 사생활과 현장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팬을 제지한 뒤 촬영한 사진을 삭제 요청했다고 합니다. 여주인공의 서사가 중심이 되는 드라마임에도 불구하고 어정효는 남자 주인공 진철원이 드라마를 견인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기사가 많았습니다. 어정효는 더우반 평점 5.0이라는 좋지 못한 점수로 출발했고 드라마 전체적인 작품 평판도 그렇게 좋지는 못하다고 해요. 하지만 그 속에서 진철원이 연기한 어린 군주 영과영만큼은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진철원의 완성도 높은 개인 연기력이 드라마의 낮은 전체 퀄리티와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어정효는 대여주 구도를 살리기 위해 조연 및 상대 역의 개연성과 서사 완결성을 희생시키면서 전체적인 스토리 전개가 매끄럽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등위와 아이미가 작품 배교보 촬영에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촬영에 들어가는 등위를 보기 위해 많은 팬들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현장에 두 팬덤 팀이 응원을 준비했으나 제작진의 공식 공지 일정 변동과 소통 오류로 인해 등위가 소규모 응원 장소에 방문하지 못하면서 멀리서 현장을 찾았던 팬들이 그를 보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기도 했습니다. 등위 본인의 의도는 아니었으나 이로 인해 실망한 팬들이 인터넷상에 비난의 글을 적기도 했다고 합니다. 배교보는 복숭아 도시에서 요괴들을 관리하는 영혼의사 도요가 잃어버린 배교보를 찾기 위해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번 주 한 행사 현장을 두고 팬덤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장르혁과 이윤혜의 팬덤 간의 갈등이었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장르혁은 브랜드 전체를 아우르는 모델로, 이윤혜는 해당 브랜드 산하의 신규 서브 브랜드 모델로 위촉되어 행사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윤혜의 팬들 가운데 일부가 이윤혜가 광고한 브랜드는 서브 브랜드가 아닌 독립 브랜드로 장르혁과 동급의 위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장르혁 팬들의 분노를 사 온라인상에서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빌보드 사이트에 류은영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빌보드 차이나와 QQ뮤직이 최근 진행한 글로벌 캠페인의 일환으로 류은영은 최근 싱글 점프를 통해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이 곡으로 여러 프로모션 및 특별 노출 기회를 얻으며 글로벌 무대에서 존재감을 한층 넓혔다는 등의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솔로 활동뿐만 아니라 류은영은 계속해서 중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OST 보컬리스트 중 한 명이라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양양이 최근 게임 천녀유혼 10주년 광고 모델로 참여해 백발수호신으로 등장했습니다.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네티즌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으며 양양은 CG를 찍고 나온 완성형 미모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백발수호신 컨셉 이외에도 양양은 붉은 날개와 금빛 스타일링을 착용한 다크엔젤 컨셉에도 도전했습니다. 전희미 위대운의 청풍취유생 현장이 공개되었습니다. 극중 냉철하고 화려한 재벌가 영애 역을 맡은 전희미는 현재까지 총 7가지의 세련된 착장을 공개하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남자 조연으로 당효천이 합류하면서 위대운과 치열한 삼각관계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청풍취유생은 늑대들이 우글거리는 재벌가 한가운데에서 사회적 이방인 출신 여자 주인공이 펼치는 처절하고 치밀한 사투와 역전극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질 드라마입니다.
송일용은 경찰령의 제작진이 참여하는 대형 전극 형경영예를 차기작으로 낙점해 첫 형사 연기에 도전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 영화 드라마 제작 시장의 한파 여파로 당초 9월 칭다오 크랭크인 예정이었던 일정이 플랫폼 변경 문제와 맞물려 연기되었고 프로젝트 자체가 수몰될 가능성마저 제기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송일용은 현재 퇴마 요괴 퇴치를 소재로 한 현대극 대본을 읽고 있다고 밝혔기에 팬들은 다음 작품 관련하여 걱정은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지난주 장르혁과 노욱효가 작품 자당에서 만날 것이라는 기사가 다수 있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노욱효가 자당이 아닌 칠성체라는 작품으로 캐스팅 방향을 틀었다는 소식이 새롭게 전해졌습니다. 장르혁의 상대역으로 현재 거론되고 있는 배우로는 양초월과 손천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이 두 배우의 출연이 거론되는 가장 큰 이유로 장르혁과 노욱효 팬덤 간의 갈등을 잠재우기 위함이라고 보고 있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전희미가 한 모바일 게임 행사에 초청받아 캐릭터 코스프레를 선보였습니다. 핑크색 따한머리 가발과 드레스 스타일링으로 매력을 발산했는데요. 하지만 행사 직후 전희미가 가발을 벗고 이마를 드러낸 모습으로 등장해 팬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에 때 아닌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는 전희미 앞머리 없으니 못 알아볼 뻔이라는 키워드가 오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전희미는 비행기 시간에 쫓겨 가발망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헤어스프레이 잔여물과 가발 속에서 흘린 땀 등으로 불편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팬들에게 인사를 건넸는데도 불구하고 단편적으로 외적으로만 평가하며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한 브랜드 행사 현장에서 양양장양남 왕학채를 한 번에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네티즌들은 새 배우의 모습이 재벌가 3남매 같다고 칭찬하기도 했는데요. 왕학채는 행사 현장에서 양양과 반갑게 인사를 한 후 행사 내내 대화를 나누고 양양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20년 예능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하며 끈끈한 우정을 쌓아온 사이로 이번 동반 참석을 통해 변함없는 절친 케미를 보여주었습니다. 오프라인 행사에 등장한 올해를 만나기 위해 팬들이 모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올해는 펜스 바깥쪽에 가려진 팬들을 목격하자 스태프에게 제가 조금 더 밖으로 나가서 서도 될까요? 라고 먼저 물었다고요. 이후 위치를 이동해 팬들을 향해 한 바퀴를 다 돌면서 깍듯하게 인사를 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화제성을 자체 생산해내는 올해의 진정성 있는 팬 서비스는 브랜드 측의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는 홍보 파급 효과를 안겨주었다고 합니다. 원래 백록 팽관영 상화삼에 출연하는 작품 개도도미의 남주로는 이윤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현지에서는 두 배우가 중국판 런닝맨에서 좋은 호흡을 보여줬기에 배우로서의 협업도 기대를 했었다고요. 하지만 개도도미가 총 16부작으로 길이가 짧은 데다 두 남주인공의 감정선이 지나치게 복잡하여 여주인공 백록과의 얽히고 설킨 멜로 이외에도 BL 요소까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깊은 고민 끝에 이윤혜는 출연을 최종 거절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단건차가 출연하는 범죄영화 공창이 여름 극장과 막바지에 기습 개봉을 확정했습니다. 단건차는 이 작품의 특별 주연으로 합류하여 광둥성의 경찰 역을 맡았습니다. 이 영화에서 단건차는 원음으로 100% 광동어 연기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팬덤을 중심으로 시작된 단체 관람 응원전으로 마오의 인기 차트 1위에 빠르게 오르며 예매 기간 동안에 막강한 흥행 파워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동 중 인파에 갇혀 움직이기조차 힘들었던 서약함은 끝까지 어두운 기색 하나 없이 웃는 얼굴로 손을 흔들어 응답하며 팬사랑 면모를 입증했습니다. 서약함과 승래가 출연하는 작품 옥점추는 스폰서 모집을 시작하며 오는 9월 중순 망고TV를 통해 방영될 예정입니다. 담송은 류아기의 난양여고가 9월 방영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담송우는 극중 4대부 가문의 영예에서 하녀로 전락한 주인공 심가란 역을 맡았습니다. 현재 스폰서 모집 단계를 마치고 본격적인 마케팅 홍보 기간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이 작품에서 담송우는 노년의 모습까지도 직접 연기했는데 자신의 이미지를 내려놓고 파격 변신을 시도했다는 점 자체가 그 어떤 홍보 문구보다 작품에 대한 신뢰를 준다는 호평으로 이어졌습니다. 리시앤 장정희의 무리청이 촬영을 마무리했습니다. 무리청은 소꿉친구였던 진청무와 맹기현이 감정의 엇갈림으로 헤어진 후 맹씨 가문의 장남 맹불현의 오랜 짝사랑이 결실을 맺으며 벌어지는 세 사람의 감정 해소 과정을 그리는 로맨스 작품입니다. 백경정이 작품 전쟁화인 촬영 현장에서 보여준 캐릭터의 밀도 높은 연기와
강렬한 서사가 담긴 촬영 스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지 네티즌들은 트렌디한 로맨스 필터를 벗어던지니 정통 시대극 특유의 깊은 맛이 살아나며 그의 연기 스펙트럼이 더욱 돋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현지에서는 1인 기획사 체제로 작품만을 보고 고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배우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최근 리니가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리니는 패션 브랜드 MLB의 모델로 위촉되었고 연이어 JD.com의 패션 뷰티 서프라이즈 파트너로 발탁되었습니다. 특히 두 번째 계약은 패션 및 뷰티 전반을 아우르고 있는 기업인 만큼 그가 다양한 상업 분야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합니다. 시멀과 진호3은 7월적 일천 홍보와 관련하여 화보를 촬영했습니다. 시멀은 데뷔 초기 보여주었던 소녀 같은 이미지에서 점차 벗어나 성숙한 새로운 이미지를 재정의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비가 라이브 방송에서 하반기 활동 계획을 밝혔습니다. 시청자들과 만날 방영 대기작 2편과 함께 정식 촬영을 앞둔 신작 1편이 준비되어 있으며 8월 말에 예정된 잡지 화보 촬영은 자신의 30살을 기록하기 위한 특별한 작업이라고 전했습니다. 대고정이 신작 맥웨어 백죽 촬영에 들어갔습니다. 이 작품은 선결혼 후연애 소재의 로맨스로 공개 직후부터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장 스틸컷 속 거친 모습과 세련된 모습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강렬한 시각적 대비를 선보이며 효과적인 캐릭터 홍보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부문 출연진들의 출연료가 공개되었습니다. 진휘정은 약 25억 원, 증순이는 약 17억 원을 받았습니다. 진휘정은 이전 작품 허화유한 당시 약 17억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부문에서 진휘정이 더 높은 대우를 받은 이유는 10년 만에 동일한 캐릭터를 연기하는 조건으로 거액을 제시받아 전격 합류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내 저작권 및 OTT 소식입니다. 왕학체 반월명의 흑야고백이 8월 17일부터 모아를 통해 방영을 시작합니다. 흑야고백은 1997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갑자기 사라진 부녀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형사 하원왕과 제자 연방옥이 오랜 시간 풀리지 않은 의문의 진실을 쫓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장릉영 왕초연의 저일초가화가 티빙에서 8월 21일부터 방영을 시작합니다. 학대 속에 자란 모용 정혁이 아픔을 간직한 임소서와 운명적인 사랑에 빠지지만 임소서의 죽음으로 이별을 맞게 되고 3년 후 임소서가 신분을 세탁한 채 예비 형수가 되어 돌아오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143번째 주중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